네, 국가 자격증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의 진아연입니다.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 구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20대, 경쟁 속에서 이직과 조기 퇴직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직장인, 그리고 100세 시대를 맞아서 정년 후 노후 걱정이 많은 장년층.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은요, 1060 세대에게 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또 평생 직장이 되어줄 국가 자격증 취득에 대한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요, 바로 아변 기능사입니다. 아변 기능사 자격증을 살펴보기 전에 합격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자, 오늘 집중적으로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요, 아변 기능사입니다. 자, 교수님, 먼저 이 분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변은 재선에서 나오는 선처를 불순물 제거시키고 아주 아변에 필요한 강을 만드는 게 제강이고, 네. 이 제강에서 나온 제품들이 중간 제품들이에요. 이거를 아변을 해서 이 아변에서 만드는 것들이 바로 철도 레일도 만들고, 네. 서해대교, 이천대교의 봉도 만들고, 그 만드는 것들이 바로 아변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좀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철강 제품을 만드는 그렇죠. 과정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변이 세 번째 공정이잖아요. 첫 번째가 재선, 그리고 제강, 이 세 번째 아변인데 구체적으로 이 공정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아변은 네. 반드시 제강에서 나오는 중간 제품으로 작업하는 것이 아변이에요. 네. 근데 이 아변은 고온에서 할 수 있는 열가변이 있고 저온수가 할 수 있는 냉가변이 있습니다. 네. 근데 크게 말하면 요 아변은 소성 가공이에요. 아, 소성 가공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 밀가루를 반죽시켜서 송표 만드시 부피나 체직은 똑같아요. 무게나 네. 똑같은데 형상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변에서 나온 제품들은 최종적으로 승용차에는 본네트를 만들거나 냉장고 판재 만들거나 또 그런 거 만들고 모든 봉을 만들거나 네. 건축에 쓰이는 철근을 만들거나 그게 아변이에요. 그러면 소성 가공은 아변의 한 가지 가공 방법인 방법이죠. 거죠? 예, 예. 아, 그렇군요. 자, 또 이제 응시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국가 자격증, 아변 분야의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일할지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어디서 일하게 되나요? 재선이 만약에 현재 우리 직무상 보면 네. 재선은 10명이다 그러면 네. 제강은 20명이에요. 20명이요. 한 라인에. 네. 그런데 아변은 50명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일할 곳이 많아요. 네. 그 아변 공장 내에 보면 일단 제품이 판지가 나왔잖아요. 네. 조선에 들어가는 이제 판지 만들었다 그러면 일단 만드는 다음에는 단단하게 할 거 아니에요. 네. 단단하려면 열처리 할 거 아니에요. 열을 가해서 판지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승용차도 빨간과 파란색 있잖아요. 네. 그건 펜칠이 할 거 아니에요. 색깔로.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제품이 좋은가 안 좋은가 하려면 시험을 할 거 아니에요. 단단한가 안 단단한가. 네. 근데 마지막에 비파괴해서 파괴하지 않고 이게 이상이 없는가 해야 출하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전체 과정이 아변 과정이에요. 아, 그러면 제품이 이제 소비자에게 가기까지 그 바로 전까지의 과정을 아변이라고 하는군요. 냉간 아변. 그렇지. 아변이 냉간 아변이죠. 아, 그렇군요. 그냥 직무가 네.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직무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부분을 네.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네, 그러면 네. 연봉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연봉은요. 드는데 어떤가요? 네. 아변 직종, 아변 딴 사람들이 아까 말한 그런 대기업에 간다 하면 그 수준이 맞아요. 월급이. 맞는데 네. 그렇지 않고 단일 공장으로 네. 아변 갔다 하면 다운될 거 아닙니까? 네. 왜? 거기는 대기에서 받은 이 냉간 아변 방판을 받아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연봉은 좀 적죠. 그래서 3천 이상이 안 되겠는가. 네. 단 이분들이 제강이나 재생 공장에 가면 그 수준이 받아. 하지만 단일 아변 공장 할 때는 네. 약간 다운되지만 그래도 수익이 많다. 알겠습니다. 연봉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예, 차이가 달라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일반적으로 같습니다. 많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네. 지원을 하시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자격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 응시자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현장에서 이 아변 기능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현장으로 만나보시죠. 아변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찾은 이곳은 서산에 위치한 종합 단조 정밀 기계 부품 회사인 포메탈입니다. 금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미래형 종합 단조 공장으로 세계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포스코나 셰어베스텔에서 제강된 원소재를 빌렛이나 원소재를 저희들이 이제 입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조 작업으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중공업 발달과 함께 아변 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유단조는 일정한 틀이 없는 그런 제품을 수작업으로 단조를 하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소재를 이제 원소재 절단 소재를 1100도에서 1200도로 LNG 가열로에서 가열을 하고요. 1차로 프레스 기계에서 등단조 작업을 1차 업셋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종 링밀 공정에서 완제품이 나오지만 결국은 여기서도 업셋 작업이 최종 제품을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공정이기 때문에 업셋 작업하고 그다음에 링밀의 내외경 치수, 그다음에 높이 치수를 그렇게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변 기능사는 금속 재료를 회전하는 아변기 롤 사이를 통과시켜 단면적 또는 두께를 감소시키는 가공법인데요. 아변 제품의 질이 고급화됨에 따라 숙련 기능 인력을 찾는 수요가 많아 전망이 밝은 직업군 중 하나입니다. 자유단조 그 공장에서도 그 링 제품을 그 완성하는 단계에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 기계를 이용해서 링 단조품을 마무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응시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데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분진이라든지 제품에서 나오는 열, 아니면 뭐 소음, 이거는 마찬가지로 눈에서 보이는 거니까요. 네. 그거를 1차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그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선택 안에서 또 이게 이 직업이 내 직업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으면 또 나름대로 잘 근무할 것 같아요. 아변은 주조나 단조에 비해 생산비가 저렴해 철도와 해양, 자동차 및 다양한 산업 기계류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에 유리하고 해당 분야로 우선 배치된다고 합니다. 재물이나 환경 그런 걸 먼저 따지지 말고 자기 적성이 뭔지를 찾으면서 이렇게 사회에 진출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변 분야는 직무에 대한 특수성으로 안정되고 숙련된 조업 기술을 갖춘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자격증 합격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시험 정보를 소개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자격증의 핵심,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자격증을 잡아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변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험 정보와 안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년에 3회 정기기능사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정기기능사 3회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들만 보는 것으로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필기시험은 금속재료 일반, 금속제도, 아변기술, 아변설비, 주요 항목 혼합형으로 출제되며 객관식 60문항 4지택일형으로 60분 동안 치러집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한 자는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의 경우 아변 및 부속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모형이 설치된 산업 현장이나 교육기관에서 시험을 진행합니다. 시험은 작업형으로 치러지며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한 자는 합격입니다. 네, 이렇게 아변 분야의 자격증 응시를 위한 시험 정보를 소개해드렸는데, 자, 시험의 난이도를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난이도에 좀 큰 변화가 있을까요, 매년? 난이도는 네. 자격법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이에요. 그래서 난이도 상중하는 법에 나뉘는 대로 15% 정도, 40% 정도, 45% 정도, 어려운 것, 중간, 쉬운 것 그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합격률을 보면요. 필기 시험이 67%고 또 실기 시험이 24%예요. 다른 자격증과 비교했을 때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실기 평균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네요. 네. 어려운가요? 실기 경우에는 워낙 포괄이 넓잖아요. 네. 열간화변에도 단위 공장 같은 큰 공장이 서너 개 있고, 네. 냉간화변도 뭐 풀림도 열질이 뭐 도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워낙 폭넓으니까 어려워. 아. 그래서 수준이 낮습니다. 실기가. 워낙 그 분야가 넓기 때문에 네. 실기 시험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좀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군요. 낮은 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살짝 살펴봤는데 네. 이제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한번 구체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금속 재료 일반 필기 시험이에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금속 재료 일반은요. 금속은 반대가 비금속이거든요. 이 네. 옷도 비금속 아닙니까? 네. 금속 쇠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금속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철에 있고 비철이 있거든요. 네. 비철은 쉽게 말하면 구리, 알루미늄 등등이에요. 그래서 철이 주로 있기 때문에 네. 철이 5, 6, 10% 네. 그리고 나머지가 비철이 나와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재료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많습니다. 네, 예. 그럼 좀 이렇게 깊이 파고드는 것보다는 조금 좀 폭넓게 폭넓게 하죠.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맞나요? 그게 정답입니다. 네, 예, 저보다 많이 아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금속 재료 일반은 좀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금속 제도입니다. 제도도 네, 우리가 원래 제도라 하면 아주 고차원적으로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생각할 때는 설계 그러는데 설계는 참 높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 특히 아빙 같은 경우에 제도를 어느 경우는 왜 필요하냐 그러는데 실제 제도 보면 설계할 때 네. 아비언노라든가 뭐든 할 때는 우선 도면을 볼 거 아니에요. 네. 도면을 볼 수 있을 정도의 도면 해독 정도. 그리고 캐디의 약간 정도 네. 기초. 그러니까 캐드 기초의 도면 해독 정도. 아. 도면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 네. 그 정도만 되면 됩니다. 아무래도 제도라는 말이 들어가서 또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도면 해독과 캐드 기초 기초 정도, 정도만 좀 예. 공부를 해두면 예, 예. 득점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네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변 이론과 아변 설비 또 네.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예. 시험 준비 어떻게 하면 좋나요? 현재 24문제 들어가 있죠. 네, 재료 일반이나 제도는 100% 이론입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가지 36개 중에서 14문제가 이론 아니에요? 네, 이론도 이론 아닙니까 그대로. 네. 아비 이론 아니에요. 네. 수성 원리라든가 특징 네. 그러는데 설비가 14문제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이론이 많고 설비가 22문제가 안 되네. 네. 반대로 네. 다른 지점 반대로 어려운 설비가 22문제고 네. 나머지는 다 이론이네요. 네. 그래서 필기는 약간 좀 난이도가 쉽다. 전반적으로 이게 상중하가 아니라 다른 종목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수월하다.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필기는. 예. 좀 필기는 그래도 다른 예. 자격증보다는 좀 수월하게 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실기 시험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살펴보니까요. 이 평균 합격률이 굉장히 낮죠? 저조했어요. 24%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의 공정들을 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기 시험에 대한 정보도 좀 알려주세요. 실기 시험은요. 네. 크게 나누면 열강과 냉간이 있어요. 5년 여전만 해도 열강하면 기능사가 있고 냉간하면 기능사가 있어. 그것도 어렵다고 그랬어요. 네. 그 당시 열강, 냉강 단일 열강 기능사, 냉강 기능사도 네. 한 분야가 15개 큰 게 있네. 어려웠는데 합치잖아요. 네. 그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 힘들어서 이건 어차피 실기 시험 볼 수 있는 교육기관에 가서 네.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 또 자기의 선배나 아니면 지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아변 공장에 가서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기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네. 모든 공정을 다 해야 되고 네. 아까 얘기했던 모든 교육관에 있는 전 플러스를 다 알아야 돼요. 아, 그 기능사 정도는 네. 흐름 정도, 또는 이제 개요 정도 그 네. 정도 알아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프로세스 과정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면 되나요? 자, 이게 좀 네. 힘들어요. 말씀드리기가. 네. 프로세스는 일단 공정 아닙니까? 네. 그래 각 공정 할 때마다 여기는 이 조보다가 고장날 수도 있고, 네. 그럼 어떤 고장 대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또 제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품이 최종 제품이기 때문에 네. 잘 나왔냐 안 나왔냐 시험도 하고 비판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과정 거쳐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거친 이후에 아니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공정이 어려워 다. 네, 음.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현장에 간다는 것은 네. 이제 그건 제가 아변 공장 가야 되는 건데 네. 아변 공장이 국내에서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아변 공장은 단일 아변 공장만 있어요. 네. 열감만 하는 공장, 냉감만 하는 공장. 그런데 요 공장마다 특징이 틀리고 또 공정이 틀리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아는 사람 촬영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 전체 그러니까 또 필요하다면 네. 2차 시험 보는 교육기관 네. 현재 우리나라에 5개 있어요. 네. 당진의 신성대학교 제철과 그리고 당진의 합덕 제철고등학교 네. 그리고 대구에 있는 한국 프리텍 대구 캠퍼스 그리고 포항에 있는 포항대학교 그리고 포항 제철공고 거기서만 시험 보거든요. 네. 거기를 어떤 방문은 거기 가서 현장을 보고 거기 담당 교수나 스님들한테 물어봐서 어느 정도 알아야죠. 모르고 네. 하면 떨어져. 해야죠. 네, 네. 뭐 다양한 분야의 공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 꼭 살펴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아변 기능사 시험 과목 및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궁금증 많으시죠? 이제 그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자격증 고민 상담소입니다. 네,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자격증의 모든 정보를 담은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궁금증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고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변 분야 자격 취득을 위해서 따로 학원을 다녀야 하나요? 아니면 독학으로도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학원이 따로 있나요? 학원이 없습니다. 네. 네. 없지만 교육기관은 많습니다. 그러면 독학으로는 가능한 건가요? 독학은 네. 조건이 있죠. 네. 이론 같은 경우에 독학 가능하지만 실제 현장 조업이라든가 현장에 관련된 거 있으면 네. 그거는 관계 회사라든가 아니면 네. 교육기관에 가서 알아보고 네. 그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않겠는 들어요. 공부를 해야 아무래도 이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독학으로는 가능하지만 또 실기 시험의 비중이 높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실기 시험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질문과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중에 판매되는 자격시험 관련 수험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출제 문제를 이제 기출 문제를 보고 많이들 공부를 하시거든요. 네. 충분할까요? 아변 기능사 문제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의 출제자들도 몇 명이 보면 많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들이 거의 출제되는 문제는 기출제를 다 수록돼요. 그런데 현재 이 공단에서는 2차 말고 1차는 전부 다 공개하거든요. 네. 공개가 그때 싫으면요 저작권 침해돼요. 네. 그러니까 공단에서 이렇게 잘못하면 걸리면 출판사가 이거 큰일 나요. 그래도 이 문제지를 봐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공계 학문이라는 것은 크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신기술 아니고는 그래서 이 주무기관에서도 꼭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기준에 나 있는 문제만 달달달 위해서 할경을 지향하기 위해서 네. 출제를 자주 합니다. 자주 해서 실제 받아보면 문제지가 틀려요. 내용이 틀리는 이유가 바로 이건 공개되어 온 것 때문에 기술이 기능이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네. 그런데 꼭 문제지 보려 하면 반드시
문제 지역에 있는 요점 정의를 완전히 터득을 해야 돼요. 네. 그 모르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문제를 변형시키게 되거나 이 주무기관에서 인력공단에서도 시험 문제 그 출제를 하면 당장 밀어넣을 거 아니에요. 왜 가지냐고. 그래서 네. 출제를 자주 합니다. 변화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에 너무 의존하는 건 안 아니, 되겠네요. 아니죠. 기본서를 예, 예. 충실히 하고 요즘 요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실기시험에 대해서 궁금증을 올려주셨는데 2차 실기시험이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이 실기시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든요. 예. 정보를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2차 시험은요. 원래 작업을 해야 돼요. 네. 그렇지만 이거는 작업하지 않고 음. 장비 하나가 뭐 1,100도 나가고 이게 집안치 많은데 안 네. 되거든. 안 돼서 이 시험은 어쩔 수 없이 필답형을 보는데 필답형 10문제를 서술 주관식 내요. 네. 10문제 중에서 7문제는 인력공단에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출제하고 나머지 3문제는 현장에서 네. 직접 시험 감독 위원들도 최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귀엽게 보면 전부 다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는데 추수판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 스위치 누르면 불꽃이 받았다 해요. 그래서 저기 뭐는 지금 역할이냐, 아. 현재 뭐 하고 있느냐, 저 명칭이 뭐냐, 그 물어보는 그 점수가 3개를 물어봐서 네. 30점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력공단에서 내오는 기본적인 7문제 하고 네. 전문가 감독위원들이 3개 만들어서 하는 거 합쳐서 60% 되면 합격이에요. 아. 7대3으로. 그렇군요. 현장에서 이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이론만 공부해 가서는 이제 사진으로만 보시고 네, 가실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그 기계를 보고 좀 당황해하실 것 당황하죠.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현장에서 좀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살펴봤는데요. 실제 우리 수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국가 자격증의 정보를 가득 담은 Q&A 사이트에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증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평생 직장을 얻는 가장 빠른 지름길 국가 자격증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자격증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네,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은 압연 분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압연 분야의 경우에는 산업 발달에 따라서 이 작업 환경도 굉장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압연은 글자 그대로요. 네. 힘을 가해서 위아래 힘을 가해서 부피나 체적은 아니 부피나 무게는 똑같은데 네. 형상이 변화되거든요. 그게 압연인데 옛날에는요 압연을 직접 손으로 두드려 패고 그랬어요. 옛날 말 이상하지만 네. 했는데 지금은 다 100% 자동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하던 일이 기계로 많이 대체가 됐기 때문에 자동화. 예. 네, 이제 작업 환경은 좀 나아졌겠네요. 아 좋죠. 네. 근데 압연은 특히요. 네. 특히 이 작업 온도가 냉간 압연은요 상온이에요. 이 공기가 뜨겁질 않아요. 네. 그리고 모든 이 제선제가 압연에 보면 뜨겁다 그러는데 실제 보면요 이 낙하롬이 서기 때문에 네. 전부 다 항상 20도 상온이에요. 네. 그래서 대기업에 제철소 가면 겨울에 모기가 있어요. 내가 왜 모기냐면 그 온도는 1년 내내 상온이야. 18에서 22도 상온이에요. 그러니까 모기가 있어 한다니까 그게. 네. 그 정도로 좋고 비록 압연에 설령 밖에 나온다 하더라도 네. 요거는 전부 다 낙하롬이 하지만 네. 나온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조업이 좋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작업 환경은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좋아졌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예전에는 이 열간 압연 기능사, 냉간 압연 기능사 자격증이 이제 이렇게 각각 부여된다고 했는데 예. 지금은 통합이 됐잖아요. 통합됐어요. 특별한 예.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통합을 하는데요. 네. 이 열간압연 하나 기능사 한다 하더라도 큰 단위 공장이 너댓 개 들어있고 내가 들어있는데 이걸 그 열간압연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힘이 드는 건데 했더니 기업들이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네. 기업들이 열간하면 열간만 그릴 거 아니에요. 네. 냉간만 그릴 거 아니에요. 네. 원리는 똑같거든요. 네. 압연 롤이로 만든 거 원리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수검자가 선택폭이 넓어서 좋다는 얘기죠.
아비언 따면 냉강 갈 수 있고 영어 갈 수 있고 네. 폭이 넓어져요. 그러면 좋죠.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네. 이 취업의 폭도 굉장히 네. 넓어질 그렇죠, 것이다라는 넓죠. 생각이 드는데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네. 이 취업의 전망이에요. 취업 전망은 또 어떤가요? 그래서 아비언 공장은요 전기 다 깔려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몇 개 해낼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아비언 공장이에요. 근데 아비언 공장 하면 그 안에 이 제품에 대한 시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도금도 해야 되고 네. 열칠해야 되고 분야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통틀어서 아비언 공장 안에 다 들어있어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인원이 필요하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취업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아변 분야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수험생들의 합격을 위해서 네.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합격을 한다는 얘기는요. 내 목표가 네. 나는 P 회사 하고 있다. 난 D 회사 하고 싶다. 평생 하고 싶다. 그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항상 이런 말 많이 해요. 학교 강의할 때, 야, 3당 사락이야 그러거든요. 네. 3당 사락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모르겠네요. 어. 네. 하루에 내가 만약에 한 달 후에 아비언 기능사를 본다. 네. 곧 시험 볼 거예요 아마. 본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내가 3시간을 자면 합격해요. 근데 4시간 자면 불합격이에요. 근데 강의를 때 꼭 그런 얘기를 해 애들한테. 네. 야, 3당 사락이야. 그러거든요. 이 각오를 해라. 네. 그 대신 필기는 그렇게 합격을 하되 네. 실기는 꼭 너희들이 발걸음을 많이 팔아라. 네. 회사에 가서 견학하든지 아니면 교육과에 가서 그걸 배우든지 해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잖아요. 네, 말이 쉽죠. 네. 어렵죠. 사실, 네. 어렵게 하지 않고 자기가 목표 할 수 있나요? 어렵게 해야 돼요. 난 그래서 특히 아빈이 어려운데 네. 이렇게 하고 취득하고 회사 취직하면요 이직을 안 해요. 네. 좋으니까 이직 안 해요. 네. 돈 많이 받고 보람 느끼고 또 네. 아주 좋은 일 많으니까. 네. 네, 아무래도 자격증 취득 후에 네. 또 업무 환경도 괜찮고요. 네. 또 보수도 괜찮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취득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론 공부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산업기술협회 연수원 김한규 교수님과 함께 아변 분야 국가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요즘 힘든 취업난으로 취업을 위해 산다고 할 만큼 모든 일상이 취업 준비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취업만이 목적이 아닌 나에게 맞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자격증 선택도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